간이식으로 제2의 삶을 사는 사람. 젊은 20대에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그 스태미나가 그대로 이제 옮겨오는 것 같아요. 간질환 치료의 새로운 희망. 부분 생체 간이식에 대해 알아본다. 서구화, 도시화와 함께 현대인의 피가 탁해지고 있다. 혈관을 공격,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탁한 피의 정체는 무엇인가? 맑은 피를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공개한다. 이곳은 19세기 프랑스의 한 가정인데요. 의사가 환자의 팔에서 피를 뽑고 있죠. 일명 방열요법입니다. 방열은 이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피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프랑스 부유층 사이에서 큰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방열요법을 신봉하는 의사들은 피에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유해한 탁한 피를 빼냄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20세기 현대의학이 등장하면서 방열요법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탁한 피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그 믿음은 2005년인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허리? 하루에 피곤이 거기. 몰려드는 저녁 시간. 오도선 씨는 어깨며 허리가 뻐근하다는 남편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특별한 치료를 준비한다. 일명 부항요법. 통증 있는 부위에 침을 넣고 부항단지를 붙여서 피나 고름을 뽑아내는 민간요법이다. 막 체하면은 손을 바늘로 막 따주면 검은 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검은 피가 나와야 부항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그러나 검고 탁한 피가 건강에 이상을 불러온다는 게 부부의 오랜 믿음이다. 부항을 뜨고 나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한편 중장년층 사이엔 혈액순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환갑을 넘어서면서부터 손발이 저려온다는 올해 64세 홍승대 씨. 그는 아침 운동을 마친 뒤면 가장 먼저 약부터 챙긴다. 혈액순환 개선제와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좋다는 말에 1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약을 부탁해 오고 있다. 피가 좀 탁한 편이죠. 아무래도 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탁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이게 손발이 좀 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혈액순환제하고 이렇게 영양제 먹으면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을 타고 혈액순환제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 한 해만도 600억 원대 시장을 형성. 앞으로 2년 안엔 1000억 원대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때는 이제 간장약 같은 게 붐이 많이 일었었잖아요. 그게 간장약 쪽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막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혈액순환 쪽으로 많이 좀 온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일부는 드는데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나 붐 같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월백 열풍을 타고 시작된 피에 대한 관심. 그러나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 여러 가지 혈액순환 개선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혈액 검사를 해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의 문제를 부르는 탁한 피란 과연 어떤 것일까? 올해 61살의 이호열 씨는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피가 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뭐 이상하게 그 얼굴이 빨개지고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빨개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머리가 짜게지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눈이 물체가 2개 내지 3개로 보였습니다. 잘 되셨거든요. 진단명은 적혈구 증다증. 다혈증이라고도 불리는 적혈구 증다증은 적혈구가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병이다. 따라서 사혈요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피를 빼내지 않으면 호흡곤란이나 고혈압 같은 이상 증상을 불러오게 된다. 적혈구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그 혈액의 그 점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적혈구들이 원활하게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끈적끈적하는 바람에 뻑뻑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피 속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와 액체로 된 혈장이 있다. 이 같은 성분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존재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질 경우 질병을 부르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백혈병이다. 백혈병은 조혈모 세포에 문제가 생겨 미성숙된 백혈구가 이상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혈액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혈구하고 혈장들, 혈구에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에는 항체들, 그다음에 혈액 응고인자들, 그리고 알부민 등등 우리 그 호르몬, 뭐 영양소들 등등해서 수많은 그 성분들이 필요한 양만큼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수많은 성분들 중에서 일부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가 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빈혈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피는 혈구층과 혈장층으로 구분되는데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혈장이다. 정상인의 혈청은 보시다시피 맑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할 때 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800이 되고 중성지방이 6000이 되는 검체는 우리 몸에 있어서의 자그마한 혈관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혈성 심질환 등 간성동맥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 상태의 혈장은 맑은 노란색인 반면 피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 혈장은 하얀 빛을 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엔 회색빛에 가까울 정도로 탁해진다. 그런데 한국인의 피 속엔 콜레스테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70년대 평균은 157,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선 199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탁한 피가 현대인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